안녕하세요. 비탐TV입니다. 오늘은 우량주사전 41번째 기업 다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우 기업은 티커는 DOW, 다우입니다. 다우라는 회사는 이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쪽 회사인데요. 이게 다우 듀폰에서 분사한 소재 과학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검색창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시면 다우라고 치면 거의 다우존스 지수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 잘 이 기업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서 정보들을 많이 보시려고 하면 다우 케미컬이라고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사명을 변경해서 뒤에는 떼버리고 다우라고만 쓰니까 자꾸 다우존스 지수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케미컬이 훨씬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쨌든 화학 소재에 관련한 기업들이긴 한데, 어쨌든 케미컬이라는 이름을 좀 지우고 싶었는지 일단 현재는 다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색을 하실 때는 다우 케미컬이라고 치시면 과거의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까지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 쪽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뷰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피부 크림, 그다음 헤어 관리 제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건축 솔루션 쪽에서는 그 다음 실리콘 같은 것, 그러니까 화학을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실리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첨가제 같은 경우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소포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거품들이 좀 유해한 거품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품들을 없애는 데 들어가는 제품을 이름을 우리가 소포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롤러블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이런 접는 거 있잖아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거 접었다 폈다 하면 이게 이런 디스플레이가 잘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바르는 실리콘 같은 얇은 필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다우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자동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레이더 시스템이든 라이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발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발열들을 좀 차단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모듈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배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용 그 배터리 안에 셀들의 효율성들,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소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 보면 이제 포장 쪽, 특수 플라스틱 이런 쪽이 51%고, 산업 중간체가 아까 이제 산업재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성 소재, 코팅 이런 부분들이 아까 폴더블 또는 이런 이제 플렉서블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코팅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미국 외에도 이렇게 좀 많이 분산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우케미컬 한국 법인이 있고, 그 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은 상당히 전 세계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고, 서비스 상품도, 그 사업 제품도 상당히 여러 산업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좀 보면요. 이게 한 50달러에서 70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40% 정도, 4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대부분의 주가가 또 빠졌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보통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회사는 반대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서 약 40% 정도 5월달까지 올랐어요. 올랐고 지금 6월부터 다시 주가가 쭈르륵 빠져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들의 향후의 실적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그 다음에 종목 진단 관련된 점수, AI 적정 주가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이 우량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매출 이익 추세를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요 특징을 좀 보시면 매출액, 요 회색이 매출액이거든요. 위, 아래, 아래, 위,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을 우리가 경기 변동형 기업이라고 해요. 경기 변동형 기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매출액이 쫙 늘고 이익도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화학 업종, 그 다음에 철강 업종, 그 다음에 조선 업종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피터 린치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형 기업이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익이 쫙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자들이 와, 이제 싸구나,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됐구나로 사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자체적인 시장의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외부의 환경, 경제 환경, 그 다음에 호황, 불황의 여부가 실제적인 이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학, 철강 업종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황에 사고 호황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게,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기업들은 주가가 낮을 때가 언제냐면 불황일 때인 거예요. 회사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적자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패턴,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패턴들, 일정 주기를 가지고 호황, 불황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자꾸 호황일 때 지표가 좋아지니까 사고, 불황일 때 주가 막 빠지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적자 내는 기업 안 되겠구나 팔고, 이런 형태를 하면 바로 손해보는 형태가 바로 화학, 철강, 조선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엄청난 호황을 겪으면서 매출액이 급증했죠. 40%. 순이익은 411% 이렇게 올랐고, 2022년도, 2023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제 한 자리 내지는 또는 소폭 마이너스로 이제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왔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실적 성장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많은 감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호황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산업에 쓰일 수 있는, 또는 이런 소비재가 쓸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뚫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 역시 그러니까 큰 성장보다는 소폭의 감소 내지는 유지하는 정도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회사의 이제 실적 관련된 지표나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 요 실적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는 재무 차트를 통해서 좀 리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무 차트는 저희가 이제 PC 버전에서 지금 같이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초이스탁 US 검색하셔가지고 모바일에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으로 좀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조회하셔가지고 뭐 최대 10년까지의 데이터를 차트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우를 보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매출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냥 경기 변동형 기업이구나. 이게 일단 그게 가장 큰 투자를,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각의 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업일 때는 반드시 불황일 때 사야 되는구나. 그때가 제일 낫구나. 호황일 때, 호황의 끄트머리에서 잘못 사면 이런 데는 주가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는, 그러니까 낮게는 한 50%에서 한 80% 주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이제 경기 변동형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뭐 수배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산업에 대한 이해나 투자에 대한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인 거를 잘 알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좀 연환산으로 해서, 연환산은 뭐냐면 4분기 합산값이에요. 그래서 연간의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빨리 추적하자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이 14%, 순이익률이 17%인데, 이때 보세요. 2020년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예요. 순이익률 6%. 그 전에 2018년도에 보면 거의 뭐 데이터가 영업이익률이 0.9%, 순이익률이 2%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적자 나거나.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어때요?
지표들이 전부 다 나빠지겠죠. PER이 뭐 의미가 없을 거고, ROE도 뭐 마이너스거나 거의 한 자리, 매우 낮은 한 자리일 거고, 뭐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사실상 주가 수준을 보면 요때가 싸고 이렇게 좋아졌을 때가 주가가 비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보더라도 막상 현재 시점에서 언제 살 거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 사고 싶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인 기업은 이런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보면 유동 비율이 169%, 100% 이상이니까 큰 문제 없죠. 부채 비율이 232%인데 미국 기업들은 자본을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 전후 기업들이 되게 많고 100% 미만 기업들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100% 미만 기업들이 더 낮고 보통이 다 200에서 300%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당 쪽을 보면 이 회사는 대신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4.5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가 배당률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뭔가 물린 것 같다. 근데 지금 팔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1년에 배당 수익률 4에서 5%를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네, 호황이 와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근데 호황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불황도 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배당 성향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ROE하고 PBR을 보시면 이 ROE가 높아지면 PBR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올라가면 녹색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 보면 ROE가 약 39%까지 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 보시면 매출액을 조금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ROE가 더 높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ROE가 살짝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회사가 엄청난 자사주를 매각하겠다. 그래서 자본을 줄이는 것 외에는 이 회사의 실제적인 내부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매출 성장률이나 마진율을 개선시켜서 ROE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살짝 낮을 것 같아요. 근데 PBR은 보면 그 전에 이미 3.4배에서 2.3배로 거의 한 50%? 50% 가까이 떨어졌네요. 50%까지는 아니에요. 한 40% 정도 가까이 떨어져서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ROE가 꺾이기도 전에. 근데 이 ROE가 30%대를 계속 유지하면 현재 PBR 수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까지 현재는 낮아져 있는 거죠. 네, 그다음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네, 매우 좋네요. 영업활동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렇게 위로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업 현금 계속 커지고 있고 네,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채무를 갚거나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활동들한테 주주의 가치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2021년도부터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PER로 봐도 지금은 이제 6.8배. 예전에 이때는 별 의미가 없는 PER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표가 거의 0이거나 마이너스이면 PE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주가 수익 배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주가가 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면 적자 기업이니까 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때가 싸고 아마 요럴 때가 더 가격이 비싼 그런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좀 보정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주가 순자산 배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순자산 배수는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PBR이거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PSR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과거에 한 2배 정도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제일 높은 수준이 3.4배예요. 2배에서 3.4배 정도면 주가가 한 70%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면 이 회사는 비싼 가격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져서 2.3배니까 여기 이제 분기 단위로 찍은 거 일별로 찍으면 더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배 가까이 또는 2점 초반대까지 오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매수하고 또 올라서 3배가 넘어가면 팔고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아마 이 다우라는 기업들을 볼 때 현재의 성장률로만 봤을 때 뭐 이후에 뭐 확 바뀌면 또 다른 이게 성장률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매출액 배수도 보니까 싸게는 뭐 0.5배에서 1배, 여기는 1.1배 이렇게 거래됐으니까요. 지금 현재가 0.7에서 0.8이니까 아까 1배가 넘어가려고 하면
대략 뭐 한 주가가 한 30% 정도 올라가면서 한 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우리가 내년,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올해 하고 2023년도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한 20%가 높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비싼 가격대에 과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0.8배, 9배 요 정도 수준이니까 뭐 1.1배, 1.2배 정도까지 하면 적게는 한 30%에서 50% 정도까지의 상방은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무 차트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체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기업의 경쟁 기업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우 경쟁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딱 맞는 경쟁사를 갖긴 쉽지 않아서 요 중에서는 그래도 이스트만 케미컬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코닥 이스트만 예전에 뭐 필름 만들고 했던 쪽이라서 아무래도 화학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 조금 골라봤는데 다우, 이스트만 케미컬, 셀라니즈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 다우가 가장 크고요. 376억 달러 정도 되고 이스트만이 뭐 114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단 점수를 봤더니 진단 점수는 100점 만점에 저희 회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계산하는 점수인데요. 100점 만점에 다우가 70점으로 상위 12%,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70점이니까 낮지만 상위 12%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면 훨씬 더 좋죠. 80점 이상이면 더 좋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이 높이 나오거든요. 이스트만 케미컬이 69점, 다우하고 비슷하고 셀라니즈가 80점, 얘가 좀 높네요. 그러니까 상위 4%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 다우가 8.8% 성장, 이스트만이 3.4%, 셀라니즈가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매출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화학 업계나 이런 쪽들이 2021년도에 비하면 그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그러니까 성장세만큼 유지하는 거는 좀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PER로 보면 다우가 5.5배로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셀라니즈가 6.1배, 이스트만이 14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ROE하고 PBR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ROE가 다우는 39%, 그 다음에 이스트만 캐피탈은 13.8%, 그 다음에 셀라니즈가 50%.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이 PBR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ROE하고 PBR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PER로 보면 다우가 가장 그래도 싸다. 요 싸지만 이 PER이 이제 그 경기 변동 기업은 PER이 낮을 때가 고평가됐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을 가장 많이 피크를 쳤을 때가 있거든요. 이익이 많이 피크 치면 이익이 많이 늘잖아요. PER이란 건 이익 대비 시가총액인데 이 이익이 많이 피크를 쳤으면 주가도 나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이 다시 줄어들면 PER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PER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PER이 올라간다는 거는 비싸진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떨어져도 PER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이 줄면.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들은 이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의 실적 동향이라든지 컨센서스를 반드시 그 추이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감소하는 쪽으로 자꾸 추정치가 바뀌고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주가 변동을 좀 보면 다우가 한 18% 정도 하락, 이스트만이 23%, 셀레니즈가 24%, S&P가 한 10%. 그래서 다우 지수, 그러니까 다우 케미칼의 이 지수 등락률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올 초에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가장 수익률이 좋았죠. 그래서 플러스까지 갔다가 최근에 전부 다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 현황을 그래프로 진단 짐수로 보시면 이 자료는 초이스탁 US 검색하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우가 여기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좀 낮고 사업 독점력이 낮고, 이스트만은 여기 보면 수익성이 여기에 비하면 좀 더 낮고 미래 성장성도 높지 않고, 셀레니즈는 보면 뭐 다른 쪽 부분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높고 성장성만 조금 부족한 이런 형태들이죠. 아까 성장성이 대부분 다 매출액이 한 자릿수거나 그거보다 이익 성장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는
이 진단 점수,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부분이 채워져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즉 다우다 그러면 이거 빨리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독점성, 이런 독점력들은 저희가 지표로 만들어서 계산해서 이게 매 분기 또는 월마다 찍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회복이 돼야 이 회사는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레니스 같은 경우에 다 좋아요. 성장성뿐만 이 회사는 조금 더 턴해서 컨센서스가 좋아지면 이 회사는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데 이 진단 차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을 보면 아까 우리가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매력주 5점 만점에 현재 별점 4점. 이고 배당 수익률이 4.9%, 작년에 4.9%, 재작년에 5%.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는 뭐 이익이 조금 나든 적자가 나든 배당을 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뭐 8달러 이 정도 배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가격 정도 수준이 배당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가격대는 실제로 와 있어서 아마 저 가격 이하로 다 엄청나게 무너지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급증하면서 상당 부분 그거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좀 살펴드리면 적정가는 67달러, AI 적정 주가는 67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는 51달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51달러가 깨지면 저평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40달러 밑이면 매우 저평가. 이때는 뭐냐면 매우 싸다. 이런 거죠. 지금은 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현재 주가가 밀려서 지금은 요 저평가 라인이라고 하는 요 밑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장을 보면서 이제 이런 우량주임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장주냐 이런 건 아니에요. 성장주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갖춘 우량주라고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좀 쌀 때 또 경기가 불황일 때 사고 호황일 때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이 나오는 구간에서 샀다가 좀 파는 이런 전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